네, 이번 시간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니까 사업자랑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업장 안에는 대표님들이 고용해서 일하는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세금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대표님의 사업장 소득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오늘은 이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비과세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세금을 매길 때 과세, 비과세 이런 얘기를 하죠. 세금을 매기는 부분을 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 부분을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월 300만 원으로 책정한다고 하셨을 때 그 안에 과세 소득도 있겠지만 비과세 소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가 과세 소득일 수 있지만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그 부분만큼은 4대 보험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표 입장에서도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과세 급여에 대해서 4대 보험료의 50%를 회사가 부담하게 되니까 당연히 회사 비용에 영향이 있겠죠. 물론 회사가 부담하는 50%의 4대 보험은 당연히 회사 비용으로 처리되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는 분들은 회사 부담 보험료를 많이 내기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되게 드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비과세를 잘 활용해서 근로자 입장에서도 만족하고 대표 입장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급여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이번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드디어 올해부터 식대 10만원 비과세가 20만원으로 바뀌었죠.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식사 한 끼에 5,000원 하던 시절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정말 빨리 개정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이제서야 개정되어서 이 식대 부분과 기타 비과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방금 말씀드린 식대 20만원 비과세가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에서 20만원이 식대다 이러면 이 20만원에 대해서 무조건 비과세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 따져서 비과세 선택하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직접 법인카드나 또는 개인사업자 대표님 카드로 같이 밥을 먹고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월급의 20만원을 또 비과세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카드로 쓰는 비용도 비용 처리되는데 이 20만원까지 비과세로 들어가면 이중 혜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월급의 20만원을 올해부터 비과세로 책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회사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식사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또는 음식점 한 곳을 정해놓고 식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 현물로, 즉 음식물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월급의 20만원을 비과세하면 중복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식권을 줄 때 현금화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카페나 편의점에서 뭔가를 살 수 있는 금액권을 줬다, 이거는 비과세 식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화할 수 없는 식권일 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편의점 교환권을 식대로 줬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건 그냥 근로소득 과세로 보시면 됩니다. 급여에 얹어서 과세 급여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근로자가 두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20만원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냐고 물으시는데, 이거는 한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의 비과세 종류는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10만원이죠.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월급에서 10만원을 비과세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녀가 1명이든 4명이든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급여 10만원이 비과세가 됩니다. 그럼 우리같이 자녀가 1명인 경우에 맞벌이 부부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각각, 즉 남편, 아내 모두 10만원 비과세를 자기 월급에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는 사업장이 두 곳인 경우에도 역시나 합쳐서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똑같은 얘기겠지만 한 직장에 사내 부부가 있다고 치면 그 소득자별로 각각 10만원씩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자녀가 1명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소득자별로 10만원씩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건 약간 다른 부분 얘기인데요.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자녀세액공제라는 것을 받는 것을 보실 겁니다. 6세 이하 자녀는 월 급여에서 10만원 비과세를 하고 연말정산할 때 전체 근로소득에 대해서 계산한 세금에서 또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6세가 넘은 자녀에 대해서, 즉 7세부터 연말정산할 때 1인당 15만원씩 세금을 차감해주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3년부터는 8세로 개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6세 이하 부분은 개정된 게 없기 때문에 7세 아동이 붕 뜨게 되죠. 이 부분은 빨리 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네요. 다음으로 많은 것이 차량운전 보조금인데요. 이것은 회사
회사에서 차량 유지비로 따로 실비 변상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금액을 정액으로 급여에 얹어서 지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데요. 모든 경우에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음 요건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본인 소유의 차량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배우자와 공동 명의의 차량은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자녀나 부모와 공동 명의의 차량 또는 그 사람들의 차량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회사에서 정해진 규칙 내의 지급 규정대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금액 외에 실비로 변상을 받거나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비과세 또한 두 군데, 세 군데 근무지에서 월급을 받으시더라도 다 합쳐서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종업원은 일반 종업원 외에 급여를 받는 임원의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종업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 교통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비과세 해당이 안 됩니다. 아까 네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 일직료, 숙직료, 여비로서 실비 변상적 목적의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이 경우에도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회사의 취업 규칙에 이 내용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이어야 됩니다. 그럼 취업 규칙은 뭐냐? 우리 근로자의 수가 사업장에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 취업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취업규칙은 인사, 노무, 급여 규정, 근로조건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제복, 제모, 제화 이 부분을 설명드릴 건데요. 말 그대로 옷, 모자, 신발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직원한테 모자, 신발, 옷을 사줬다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요. 회사에 마크 같은 게 찍혀 있고 이 옷을 또는 이 신발을 외출복으로 착용이 가능하다. 이러면 이건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뜻이죠. 회사에 마크 없이 외부로도 입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일상복이다. 이러면 과세급여로 보게 되고요. 그 반대의 경우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옷이나 모자, 신발은 비과세급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대기업들이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 보면 공장용 잠바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직원에게 급여로 과세되지 않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제복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로 본인 학자금이 있는데요. 자녀는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을 말하는데 입학금, 수강료, 기타 등등 공납금을 말합니다. 이것도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 요건은 첫 번째로 사업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 등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업체의 규칙 등의 지급 규정에 따라서 지급이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이 교육훈련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규정이 없다면 너무 비과세 규정을 오용해서 쓰겠죠. 그래서 이 요건이 충족되어야지만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 사설 어학원이나 사설 강습 이런 것을 종업원에게 지원했을 때 비과세가 되느냐 물으시는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 종업원에도 출자 임원 등도 포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로 사택 제공 이익이 있습니다. 종업원, 비주주인 임원 그리고 소액주주인 임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액주주는 전체 주식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택은 대표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고요. 또는 빌리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빌릴 때 계약을 종업원하고 집주인이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회사가 직접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지만 비과세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 파견 나가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해외 주택도 포함이고요. 대신에 호텔이나 레지던스 이런 거는 제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스비나 전력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 따라서는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가 있죠. 이자를 아주 낮게 받으면서 일정 금액을 종업원에게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이걸 가지고 종업원이 집을 사거나 전세를 낼 때 쓴다면 이건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저리로 대여해서 종업원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비과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단체 보장성 보험인데요. 종업원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을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해 준다면 이건 연 7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월로 따지면 한 58,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 또는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이 있습니다. 순수 보장 이거는 말 그대로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수라고 붙었고요. 환급부는 일정 금액이 환급된다는 뜻이겠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종업원의 사망, 질병, 상해 이런 거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요.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종업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없는 경우가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서 연 7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은 이 역시 종업원의 사망, 질병, 상해 등을 위해서 종업원이 수익자이면서 피보험자인 보험으로 가입해서 만기에 여태까지 불입한 금액보다 더 많이 돌려받지 않는 그런 보험이면 됩니다. 보험 얘기하면 되게 헷갈리는데요. 뭐 수익자냐, 계약자냐, 피보험자냐 이러는데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아셨으면 합니다. 계약자는 돈을 내는 사람, 그리고 피보험자는 그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즉 내가 암보험을 들어서 나중에 암이 걸렸을 때 내가 암이 걸렸으니까 내가 피보험자가 되는 겁니다. 이 보험에 대해서는 돈은 내가 낼 수도 있고 뭐 회사가 낼 수도 있고 부모님이 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돈 내는 사람이 계약자가 되는 거고요. 수익자는 말 그대로 나중에 돈을 받게 되는 상황일 때 이걸 누가 받느냐, 이걸 수익자라고 하죠. 보통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특정인으로 지정하면 그 사람이 수익자가 되는 거죠. 다들 보험은 한두 개씩 있으실 테니까 이 부분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째로 경조사비와 휴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처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비용 처리되는 건 잘 아시고 계실 거고요. 종업원의 경조사비는 이렇게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물론 아주 큰 금액을 전체 다 비과세해 주는 건 아니고요. 법에서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범위 내의 경조사비에 한해서 비과세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의 범위가 뭐냐? 되게 애매하긴 하지만 회사에 지급 규정이 있어야 하고 경조사의 내용도 고려해야 되고, 즉 뭐 본인의 결혼이냐 형제자매 결혼이냐 이건 중요도가 틀리겠죠. 그러니 경조사의 내용과 회사의 지급 능력도 볼 거고요. 이 종업원의 회사 내에서 직급이나 연봉 등 모두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도 급여의 100% 내에서 경조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데 중소기업이 더 큰 금액을 지급한다.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일반적인 휴가비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비과세 소득 외에는 다 근로소득 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가비를 비과세하는 경우는 해외에 있는 근로자가 본국 휴가에 따른 여비를 비과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이 경우 모두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요.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고 직무수행상 필수적으로 필요한 휴가여야만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수시로 들어온다고 해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는 보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왕복 교통비 정도를 실비로 비과세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번째로 이사 등 보조금인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직원이 이사한다고 해서 이사비를 지원해준다? 이건 무조건 근로소득 과세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만 비과세로 보는데요. 첫 번째로 정근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입니다. 정근에 필요한 숙박료, 식비, 교통비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외 근무자를 국내로 발령냈을 때 거기에 따른 이사 지원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11번째로 의료비 보조금이 있는데요. 종업원이 아프다고 해서 의료비를 주시는 것은 당연히 근로소득입니다. 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대해서 사업주가 직접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검진비는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직은 2년, 생산직은 1년 보통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거에 가름할 수 있는데요. 회사에서 좀 더 좋은 건강검진을 위해서 부담하는 건강검진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12번째로 직무발명보상금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이전의 보상금에 대해서 비과세 한도가 좀 적었는데요. 현재는 연 500만 원 이하로 조금 그래도 늘어났습니다. 모든 직무발명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법조항을 한번 찾아보셔서 거기에 해당하셔야지만 연 500만 원 이하로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3번째로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가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사실 이 경우는 학교 등에서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 기관의 종사자들의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일반적인 회사에서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 보조비에 대해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뭐 연구 전담부서가 있는데 20만 원 비과세 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을 잘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업종이 되게 제한적이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기자들의 취재 벽지 수당이 월 20만 원 내에 비과세가 되고요. 국가 지자체 보조금 중에 비과세가 되는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유치원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비, 전공의의 수련 보조 수당 이런 것들이 비과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월급여 210만 원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수당이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물론 직전 연봉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전 연봉이 3천만 원 이하면서 월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등의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수당이 비과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등의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조리 음식 서비스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해서 연 240만 원 이내에서 즉 월 20이 되겠네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좀 핫한 주제라고 하던가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서 설립된 근로복지기금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가능하죠. 이건 자녀 장학금도 해당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되게 길게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질문이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직원의 생일 축하금이나 명절 선물 이런 것도 비과세가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경조사비에는 매년 돌아오는 기념일은 경조사비로 비과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생일이나 명절 이런 거는 매년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급하는 거는 무조건 근로소득 과세입니다. 그리고 직원의 복지 목적 차원에서 콘도 이용권 등을 지급했다. 이건 비과세 규정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입니다. 좀 지엽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웬만한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없는 금액은 모두 근로소득 과세라고 보셔야 합니다. 비과세를 잘 활용하셔서 직원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거나 또는 직원과 사업장이 사대보험을 많이 부담해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